안녕하십니까. 한국고시관세사회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관세법인 명성의 25기 관세사 전소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우리 모두의 미래처럼 오늘 날씨가 참 맑고 화창한데요. 대한민국의 관세사 시장을 이끌어갈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 자리가 서로 단합하고 우리의 시장을 더욱 번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고시관세사회 발기인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고시관세사회 모태가 되는 고시관세사 연구회 시절부터 이끌어주셨던 5기 박기석 관세사님의 환영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사대에 굉장히 힘드네요. 빙글빙글 도느라고 시간을. 어쨌든 한마디로 참 감기에 무량합니다. 제가 1985년도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1986년도에 개업을 해서 벌써 37년 차입니다. 그동안에 참 그 시험 출신으로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해피해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겪었던 우리 그 세관 출신이 아닌 시험 출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저희 선배들은 겪으면서 이 업무에 종사했어요.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 과정을 다 이수하고 김포공항에서 사무소를 등록하려고 본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한마디로 빠꾸예요. 가서 지부장님 동의를 받아와라. 접수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러났죠. 돌아와서 지부장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을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사무실에 나와 계셨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본회로 뛰어갔어요. 사무실에 계시는데도 만나주지 않는데 그럼 제가 등록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 35살이었으니까 저도 그 당시에는 지금 이 한관세사처럼 아주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회장 나오라고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죠. 회장 안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회장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줄 테니까 오라고. 이래가지고 돼가지고 다시 세관에 등록하는데 세관에서도 또 정무과장이 막 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등록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20일.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해피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관세사의 고시회를 조직화시켜 보려고 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고 또 최근에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한희성 관세사가 고시회 그 관세사의 회장이 당선되는 바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독을 했죠. 왜? 잡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오늘 다행히도 여러 후배 관세사님들께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발족해가지고 우리 고시 관세사의 연구회를 떠나서 이제 공식적인 고시 관세사회가 탄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곤욕보호와 우리들 앞으로 그 관세사 제도 발전에 큰 기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우리 준비위원회 여러분, 특히 우리 한관지사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인사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을 준비하는데 힘써주신 분들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단 분들께서는 2월 6일에 처음 모여서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호명하는 분들은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순 과지사님, 한휘선 과지사님, 박경호 과지사님, 김덕용 과지사님, 황재호 과지사님, 장승희 과지사님을 비롯하여 신민경 과지사님, 송은지 과지사님, 김희진 과지사님, 정재환 과지사님, 박상열 과지사님, 그리고 전소연 과지사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월 15일에는 장철규 과지사님, 이선웅 과지사님, 전희영 과지사님까지 합류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재원 과지사님, 김보미 과지사님, 도민석 과지사님 등 수시로 이루어진 줌회의 때 함께 해주신 과지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이런 빠듯한 시간 동안 이분들께서 잘 걷고 나서주신 덕분에 오늘 이 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을 가장 빛나게 해주시는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 고시 출신 관세사로서 대부분의 기술을 총망라해서 지금 오늘 거의 한 100분 정도가 모여주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오늘 이 자리가 훨씬 더 뜻깊고 빛나는 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석해주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계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발표에는 한휘선 과지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시관사회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4기 관세사 한휘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저수영관사에서 소개했던 2월 14일 날 처음 발기인들 모임을 가지고 오늘 한 달여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90여 분이 자세에서 참가를 희망하셨고 오늘도 약간 일정에 차질 있는 분이 일부 오시지 않고 대부분의 우리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는 부산에서, 인천에서 또는 우리 업계가 아닌 또 기업에서 오늘 휴가를 내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고시관사회 창립계획안은 저희 고시관사회 창립 준비단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저희가 또 이후 정책에 반영해서 열심히 창립 조회까지 달려나가겠습니다. 아까 앞서 저희 박기석 간사님께서 고시관사 연구를 만드셨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주면서 일반 관사들의 서러움과 애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선배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 저도 다소 좀 기수가 빠른 선배로서 옛날 이야기를 좀 꺼내는 게 꼰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고시관사회를 창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 취지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리고 창립계획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년 전 이때입니다. 옛날에 관세회장님 한 분이 저와 일부 관세법인 대표들을 불러서 현재 우리 관세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 회장은 선출된 회장은 차도 없고 기사도 없고
인사 예산 권한도 없고 관세청에서 오신 상무 부회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에 묶여 있는 우리 이사회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나이 10년 전이니까 42살이죠. 그때 우리가 회장으로 선출한 분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냐, 그 열받음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주요 법인의 대표들을 모아서 관사모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관세사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때 관사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자라는 결의를 하고, 선거 과정에서 우리의 개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제가 회장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때 당시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고 10%가 안 되면 돈을 돌려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돌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혁의 목소리를 선거 과정을 통해서 분출하자라는 결의로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일반 관세사가 35%, 세관 출신분이 65%로 일반 관세사 투표 참여율 약 한 30%에서 40%, 그러한 과정에서 절대 회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목소리를 위해 출마를 했고요. 다행히 그때 세관 두 분이 표가 갈리고 일반 출신 간사들이, 그래도 일반 출신 간사 회장이 출마를 했다고 해서 그 전보다 훨씬 높은 참여율로 3표 차로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부푼 가슴을 안고 간사사회에 갔는데 회장은 인사권한도 없고 예산권한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사회는 평균 연령 73세입니다. 그 73세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을 메시고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인사권한도 없고 예산권한도 없는 회장으로서 고군분투하였으나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한희선 회장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맞습니다. 성과 없이 그렇게 2년을 보내고 고군분투하였으나 병을 얻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간사업계 노무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홀로 쓸쓸히 어깨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10년 뒤에 다시 왜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고시관사의 창립을 논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10년 뒤에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 전과 달라진 게 단 하나도 없다. 저희가 10년 전에 호딩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과연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관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아빠 엄마의 직업을 얘기할 수 있고, 후배 관세사들한테 과연 우리 관사의 자격증이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1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요 관세법인 대표들을 다시 함께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제는 현재 관세사회를 우리가 다시 회장이 된다 하는데 10년 전과 전혀 달라진 구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관사들, 미래를 걱정해야 될 젊은 관사들 모아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때 다시 우리가 자랑스러운 관세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각 관사회에 가는 것보다 우리 젊은 관사들 모아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같이 함께 개척해가자는 뜻을 모아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고시관사회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설왕설래가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는 한희선 관사가 정치하려고 만들어가는 거다. 거기에 부안해도 되겠느냐. 혹자는 대형법인들 지금 이제 별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뭐 또 뭐 먹으려고 저런 거 하고 있지? 라고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기존 관사회인데 왜 분열시키려고 다른 조직을 만드냐는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세 가지가 다 아니고 우리가 이 고시관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인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고시관사회의 홍보맨이 되어서 열심히 주변에 있는 관사들을 설득해 주셔야 우리 고시관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희선 관사가 왜 정치하려고 하느냐. 정치하려면 법정단체인 관사회장이 출마하죠. 지금 현재 세관 출신 4분 나오셨고요. 일반 관사 저가 나가면 저쪽 표 다 갈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미워도 팔은 안으로 운다고 조금만 뽑아주셔도 회장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10년간 가장 회장이 당선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 회장 나가서 출마해서
정치하러 가면 되겠죠. 근데 왜 이 고시 관사를 창립해서 가시밭길로 가겠습니까?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관세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법인들 먹고 살 거 없어서 지금 대형법인들 먹고 살만합니다. 오히려 지금 개인 관사무소, 합동사무소, 각 지역에 있는 관사무소들이 지금 죽겠다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생업이 바빠서 감히 이런 자리에 나서려고 해도 나설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선배로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나서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왜 기존 관사가 있는데 고시 관사사회를 만드는가?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제 선거전에서 아마 회장 나오신 분들이 명의대학 퇴출하자. 이거 주장하기 쉽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회원 많은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명의대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퇴출하자 그러면 당연히 표를 얻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고시 간사님들은 젊은 간사님들은 명의대에 퇴출하자 대우 환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산업분류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분류되고 있는 자격 서비스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운송회사, 보관회사, 창고회사가 분류되고 있는 물류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서비스로 분류되면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은 조세특례감면법에 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 3억 정도의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을 받고 계십니다. 자, 지금 현재 회장님 박정은 회장님은 기재부에서 관세사들은 전문 자격사니까 물류 서비스 회사가 아니니까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기재부를 찾아가서 우리는 물류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몰되는 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일부 감면을 얻어오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대부분은 우리 회장이 열심히 하셨다. 아주 큰 실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저 가슴 속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른 자격사가 분류되는 자격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재 우리 기생적으로 우리 법에 있는 통관 취급법인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사를 고용해서 저희 통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산업분류에 우리가 물류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고요. 또한 호딩들이 관사를 뽑아서 우리 통관업 하게 해달라. 통관 취급법인의 길을 열어달라 하는 것도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격 서비스로 바꿨어야 되는데 우리 대다수 회원님들은 또 우리 세관 주신 간사님들은 그래도 법인세 소득세를 좀 덜 내는 게 혜택이니까 그게 치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관사들은 우리가 왜 다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는 다 자격 서비스인데 우리는 물류 서비스로 분류되냐 이렇게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관사들이 미래를 보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현재 우리 관세사회 구조 속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관사들이 모여서 미래를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서 앞장서고자 이 고시관세를 창립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세무사회는 아마 제가 세무사였다면 대환영을 했을 겁니다. 여기는 기존의 국회의원 출신들이 한국 세무사 회원을 대상으로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서 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해 있고요. 그 유명한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기재위에 2분이 소속되어 계십니다. 세무사회는 국회에 진출해서 세무사의 업역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한다 그러면 그마 정치 욕심 있어 회장하려고 하라. 야 그마 회장 뽑아주면 안 되겠네. 이게 우리 관세사의 현실입니다. 정치를 한다 그러면 밀어줘서 국회로 보내야죠. 그래야 우리의 업역도 보호하고 우리의 업역도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변호사업, 세무사는 세무사업, 변리사는 변리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수 및 창고업의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세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 최근에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이사함을 통과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화주의 명의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관사법 위반이 아니다. 즉 화주가 준 이사함이 준 정보를 가지고 그 이사자의 명의로 신고하면 그게 관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포더들이 화주의 명의로 입력해서 신고하면 그것도 당연히 관사 위반이 아니겠죠. 우리 한 회원분이 언론에 제보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우리 관사회는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우리 법률 전문가인 대한변협에서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톡 아시죠? 거기에 가입하면 견적받아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서울변협 10억, 서울지방변호사회 10억, 대한변협 10억의 공정위 가징금을 받습니다. 20억의 가징금을 받고 그 법을 잘 아는 사람도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협회에서는 자기 업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회 3.3 플랫폼, 그냥 입력만 하면 기장신고, 세무사 부가세 신고해주는 이 플랫폼에 세무사회와 고시세무사회가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 관세사 한 분이 여러분 그 인보이스 대행 입력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대행 입력이 관사법에 위반된다라고 관사에다가 이거를 확인해서 징계해달라 또는 못하게 해달라고 진정을 합니다. 우리 관세사회에서는 본회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요청한 바 관세사 업무 침해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타자격사 의사협회 삭발을 하고 면도칼을 목에 갖다 대고 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의 업역 다툼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분쟁을 가져가고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관세사회가 우리 업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문지상에 이런 걸 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회계사협회는 최준경 회장이 주기적 지정제도의 감사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 지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로 인해 10대 회계법이 지금 평균 연봉이 7,300에서 8,300으로 치솟고요. 몸값이 금값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심사,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세액정상제도 도입돼서 다 지금 어떻게 됐죠? AO 종합심사 쓸쓸히 역사 밖으로 퇴출되었습니다. 다른 회는 이러한 제도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새로운 업역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의협회장 선거, 전자투표 전환, 약사회 총에서 중요한 전자투표 도입, 세무사회는 하루하루가 사람의 사회에서 영을 포기하고 참석하기 쉽지 않은 청년 관사들이 말로만 청년 세무사 지원한다고 떠들지 말고 투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도입해달라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세사는 아직도 현장 투표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세금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이 막히는 강남길을 오지 않으시고 투표할 수 있고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투표할 수 있다면 청정년 관사들의 바람대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우리 회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시관사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세사 학교 가면 옛날에는 안 하다 그래도 최근에는 학원에서 잘 챙겨줍니다. 우리 때는 학원도 안 챙겨주고 아무도 안 챙기고 그냥 자기 종이 쪼가리 노란 봉투에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학원이 챙겨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학원 관계자분들한테 우리 후배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세무사 고시에서 합격했을 때마다 이렇게 후배들을 챙깁니다. 이렇게 챙긴 후배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업계로, 기업으로, 학계로 진출했을 때 그 고향은 어디겠습니까? 세무사회가 되고 고시세무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신 바와 같이 관세사 되어서 그냥 업계로 진출하거나 다른 데 가면 소속감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가서 요일 더 깝니다.
더 잘한다고 더 까버립니다. 과연 우리 같은 관세사라는 그런 울타리에 있었다면 그러진 않았을지 않았을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고시 관세사회가 우리 후배들을 챙기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주역이 될 관사들을 우리가 챙겨 나가자는 그래서 고시 관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고시 관사 창립안 간단하게 설명 올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장은 무역자 통관 리베이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이 다만 현재 그래도 큰 기업들은 관사하고 직접 계약해서 통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중에 대다수가 포딩을 통해서 저희 관사는 포딩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30%, 40%, 50% 리베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이제는 바꿔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회사 실명은 모르지 않겠습니다. 관세법인 만들어서 자기 물건만 자기가 운송하고 자기만 보관하는 것을 통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관세법인을 편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보관하고 운송하지 않는 물량까지 통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회계법인 빅4, 빅5 회계법인이 관세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주 고객들에게 우리가 세무대리도 해드릴게요, 노무대리도 해드릴게요, 회계감사도 해드릴게요, 소송 가면 우리가 직접 소송대리도 해드릴게요 하고 제가 법무법인을 만들고 회계법인을 만들고 세무법인을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여기 이 자리 못하고 아마 깜빵에 가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업활동들을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불법 명의대여 사무장이 영업하는 명의대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관질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겠다. 그 다음에 관세율이 인하되고 FTA가 발효되면서 대부분의 기본 세율이 떨어지고 협정 세율로 0%가 되었습니다. 세율이 없는 곳에 관세가 없으며 관세가 없는 곳에 관세사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관 절차는 신속 통관을 명분하여 세계 최고의 리드 타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관사 역할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우리 관사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고시관사는 생업에 바빠서 무관심하고 몰라서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장년 관사가 나서야 합니다. 통관 질서를 회복하고 관사 자존감을 회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서 새로운 시장 환경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인 관사회가 우리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관사들이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고 경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정년 관사 어렵게 시작하는 후배들을 도와주는 기능들을 우리 선배들이 해야 합니다. 예, 관사의 법적 지위 고시관사회가 창립이 되면 관세사회와 기존의 한국관사회와 양립하자는 얘기냐? 아닙니다. 한국관사회는 관사법이란 법정단체고 사단법입니다. 회원가입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회원 등록 업무를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고시관사회 법정단체 아닙니다. 임의단체입니다. 회원가입도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8년 전에 창립된 한국여성관사회 관세청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승인을 받고 회원가입은 강제되어 있지 않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관사회가 관사회가 분열되고자 만들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고시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한국관사와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관사와 배립하고자 하는 구조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국문 한국고시관사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영문으로 Korea Certified Custom Attorneys Association by 이거지 발음이 안 좋죠, 죄송합니다. 영문 약어 EKRCAA 웹사이트 ERKCRA 5번 좀 드려요.
우리 기존 간사회의 옷이 바이 이그젠만 붙였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커스텀즈 브로커에서 CCA Certified Customs Attorney로 영문 명칭이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이걸 변경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관사회장 할 때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해칙을 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고를 했고 최근에서야 이사회를 통과해서 해칙으로 정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거조차도 엄청난 난관을 뚫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커스텀즈 브로커 인식이 안 좋다. 그래서 서티파이드 커스텀즈 애터니, 공인회계사 CPA 이런 것처럼 우리도 CCA 하자. 이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브로커 별로 안 좋다면 그래 CCA 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배님을 설득해서 이걸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이름 하나 바꾸는데 10년 걸렸다면 다른 말 들으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꾸기 얼마나 힘든지는 여기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간사의 역할입니다. 한국 간사에 지원해야 된다. 우리 회장님들께서 우리 어벽을 수호하고 우리 어벽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우리 청장년 간사 1100명이 모두 거리에 나설 각오로 지원해야 됩니다. 간사행정 발전 협력, 간사행정의 주요 제도 도입,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세청, 기재부, 국회에 다양한 의견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세청에서 사전세액정산제도, 자율심사, A급 종합심사제도 왜 없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세청에 어느 누구니 여기 있다 하시더라도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탁상행정이다. 시장에 친화적이지 못하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사회는 그러한 관세청의 정책 도입이나 제도 도입과 법률 도입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고시관세사회 회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세청, 기재부, 국회에 다양한 발전적인 의견들을, 대안들을 제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와 간세학계, 무역학계, 각종의 학회와 제휴하여 각종 현안 관련한 공청회, 학술 발표회 개최 등으로 우리 간세사들의 전문성을 고치해 나가자. 전문성이 있어야만 어벽도 확대할 수 있고 확대된 어벽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고치 같이 합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간사들 합격하고 나서 또는 실무 소속할 때 또 이후 취업하고 개업할 때 우리 선배들이 좀 도와줍시다. 주요 활동 목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응법인의 자정 노력을 필두로 통관시장 정화운동 전개하자입니다. 대응법인에 분명히 공가가 있습니다. 10년 전 호딩을 지배되던 시장에서 화주하고 직접 계약해서 통관 업무를 시작한 것, 대응법인들이 업계에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동일하고 저는 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당 경쟁으로 현재 시장이 어려워진 것에 또 책임도 함께 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형관 주요 간세법인들이 시장 정화운동에 앞장서서 앞으로 우리 후배 간사들과 함께 우리 시장을 우리가 지키자는 모토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공공기관 채집절제 개선운동. 저희 요율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무조건 최저입찰제 붙입니다. 그러면 끝도 없이 하락합니다. 이거 국가 단위, 우리 전체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산업에서 병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또는 학교 급식에서 모든 게 최저입찰제다 보니까 품질은 떨어지고 중소기업들은 도산하죠. 이런 병폐들을 우리 전문 자격사가 먼저 외쳐나갑시다. 사회에다가 이제 최저입찰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저입찰제 이제는 개선하자. 그래서 적격입찰제, 특정 기준에서 입찰하거나 또는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최저가에 근접한 차상위업체에 낙찰토록 함으로써 무한 하락을 이제 막자. 그런 뜻으로 개선운동을 전개하자. 합리적인 보수율 체계 정리 및 권고. 지금
이번 회장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보수율 법제화를 외치시고 그전에도 우리 관사님 보수율 법제화의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수율 법제화되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면 보수율 법제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모든 자격사들의 수수료가 폐지될 때 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친다고 우리만 도입이 되겠습니까? 저 잘나가는 변호사협회, 저 잘나가는 회계사협회, 국회의원만 3명을 가지고 있는 기재위에 3명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협회, 우리보다 회원이 10배, 20배 많은 데는 왜 그럼 수수료 법제하자는 의견을 못 내놓고 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수료 법제화자고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수수료 법제화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율 체계를 정립해서 우리 회원들끼리 권고하고 그리고 그와 준하는 다른 자격사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와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저희는 보수율 법제화를 주장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업데이트 기간에 해결하자. 불법 명의되어 퇴출하자. 간사 자존과 회복 및 전문성 강화합니다. 간세청 산하기관의 간사 의혹 침범에 대한 대응. 떳떳하게 간세청 산하기관에 우리 의혹을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물류에서 다국적 해결의 간사 고용 편법 설립 관세법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혹을 침범하지 말고 그 관세법인은 독립적으로 회계법인의 지배를 받지 말고 자본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독립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라 얘기하여야 합니다. 간사 직업 분류 이제는 법인세, 소득세, 소탐 대신하지 말고 전문 자격 서비스로 하루빨리 변경시켜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현행 요율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가장 또 큰 책임 있는 부분이 저희 4호 통관입니다. 4호 심사입니다. 먼저 통관해주고 4호에 심사하면서 관세율이 0% 되고 기본세율이 떨어지고 통관이 더 빨라지면서 그 통관 과정에서 관사 역할이 없습니다. 오늘 개업한 후배 관사나 20년, 30년 전문성을 가진 관세사나 대형 관세법이나 개인 사무소나 세관 출신 관사나 어느 누구도 관계없이 신고만 하면 통관되는 시대에 누가 관세사한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통관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냥 다 할 수 있으니 리베이트 30% 주는 것보다 50% 주는 데 가서 하는 거고 사무장이 돈 더 깎아드릴게요 해드릴게요 하면 당연히 그리 가는 겁니다. 그렇게 통관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통관해서 나중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싸게 통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 역할을 넓혀 나가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현재 우리가 선통한 후심사 제도에서 관세 탈루라니 부정 수입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4호 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 현재 법인 심사 이후 종합 심사를 제외하고 기획 심사를 제외하고 통관 후에 어떤 심사도 받지 않는 업체들이 약 수입 물량이 25%에서 30% 해당됩니다. 그 회사는 현재 관세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통관 전에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적 검토 내지 확인 업무를 추가해서 통관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을 넓혀가자. 그리고 현재 회계사회 지정감사제도 6년간은 자기들 마음대로 회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은 국가에서 지정된 회계사로부터만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리고 표준감사 시간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회계감사에 표준감사 시간을 둬서 요율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세무사회는 성실신고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성실신고인으로 지정된 세무사가 신고하면 세무조정 수수료를 우리가 성실신고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그 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먹고 살만해졌죠. 자, 저희는 예를 들어 우범화물을 수입하는 화주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들 못 믿으니 너희도 우리 공익관세사한테 1년간 통관해. 그래서 법규 준수 점수가 올라가고 문제가 없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감사를 선정해. 그렇게 됐을 때 공익관세사는 그거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요율을 다 받고 세관장한테 그
그에 대한 공공성에 따른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젊은 관사들이 현업에 있는 관사들이 전문성을 갖춘 관사들이 연구해서 이제 관세청한테 건의하고 관세청도 관세 탈루 방지하고 마약이나 불법 부정 물품들이 수입되지 않으면 국가도 좋고 기업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러한 제도들을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사 중에서 수출입 기업 많이 나가 계시죠? 세관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교수하는 분도 많아지셨습니다. 이 모든 무역과 수출입 관한 전문가들이 관세 전문가들이 모여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를 연구해서 저희가 학계 발표도 하고 논문도 게재하고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 우리 관세사의 미래는 분명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밝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 관사의 제도 개선을 관련해서 앞서 설명드린 전자투표 방식 도입해서 이제 생업에 종사해서 해무에 관심 없고 해상투표 때 못 나오는 이분들 의사 반영해달라. 그게 민주주의다. 현재 우리 일반 관사의 비중이 50.3%입니다. 2200명 회원 중에 1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50%의 의견 반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리고 관세사 회 사무국의 서비스가 정말 우리 회원들이 회비 낸 만큼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요구합시다. 그리고 현재 지부 지회 강제 입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사사 회 회비 내고 지부에 회비 내고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는 본회만 회비 내면 지부 회비는 본회에서 예산으로 할당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갈 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지회가 전국 전성시대에서 큰 의미가 없어진 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회는 저희가 친목 동호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는 우리 본회 똘똘 뭉쳐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간사들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또 법인 하려면 독립최소한제 찾는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5인을 3인으로 낮춰서 여러분들 맨날 입찰 참여할 때 개인사무소 합동 안 된다. 법인 요건 있지 않습니까? 3인으로 완화해서 후배 간사들이 관세법인 설립해서 그런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리고 독립채산도 제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 이래저래 찾아다니지 말고 고시관사 선배님들 혹시 어느 지부에 뭐 지사 없으시면 함께 하시죠. 연결해드리자. 그리고 관사명칭 사용 등록제도 개선.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관사명칭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되겠죠. 이건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준 개편하고 관사시험도 좀 개편하자. 우리 후배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업계 진출할 수 있도록 관사시험도 좀 개편하고 실무제도도 개편해서 여러분들 실무 받으실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개업 간사님들은 실무 관사 받으려면 그래서 최저임금이라 줘야 되는데 5개월 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간다. 여러분 쉽게 체험하기 수가 없습니다. 후배 간사들 나 관사 되는데 최저임금 받는다? 우리 업계 왜 이래? 그래서 실무수 제도 개편하고 해서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제대로가 기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러한 실무수 제도를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후배 간사들이 자랑스럽게 또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간사님 합격생 이제 학원에서 챙기지 말고 우리 고시 간사회가 챙깁시다. 그리고 개업 상담 개업할 때 막막합니다. 그래서 개업 상담해주고 사무원 양성교육 체험 활성해 줍시다. 특성고등학교 직원들 모아서 전산 통과 실무 가르쳐서 바로바로 투입하면 그래도 바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전문성 강화에 교육 제공하자. 아마 대법인들은 심사심판조사 FTA 외양한 것 뭐 대부분 다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사심판조사 FTA에 대해서 개인 간사로서 활동 간사 후배들이 그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대인 간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한 교육하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서 우리가 당당히 업역 확대해 가자. 우리 회원들이 무과실익 인해서 손해배상을 뭐 소송을 받는다 했을 때 지원합시다. 그리고 회원사무소 운영에 에러가 있을 때 우리 선배로서 에러사항 지원합시다. 그리고 지역별로 커뮤니티 만들어서 단합대회도 하고 또 후배들 챙기기도 하고 이런 우리 고시 간사의 젊은 간사들끼리 친목도 모두 하고 뭐 골프 모임도 가지고 등산 모임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고시가 주요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우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을 슬림하게 추진력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회장 선출로 뽑게 되고요. 고문단 외부 전문 인사로 고문단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회장과 런닝메이트로 부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가장 심각한 현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벽을 수호하고 어벽을 창출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간사와는 다르게 제도위원회, 교육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연구산업위원회 이 4개 위원회의 상임이사들이 집행부 조직에 속해서 책임을 지고 제도 만들어내고 대의원회의, 이사회 상정해서 전체 회원들한테 전자투표로 의견 묻고 추진력 있게 추진하자. 그래서 제도 법령 개정, 제도위원회, 우리 전문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언론, 국회 기재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홍보를 위해서 대외협력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간사학회, 무역학회 학술 교류하고 기업 진출 간사와 함께 무역을 연구하는 그런 연합상구산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업계에 필요하고 국가에 필요하고 저희 모든 무역인들에게 필요한 제도, 법령 연구하자라는 취지에서 연구산업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창립 일정 및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기인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고요. 이제 3월 말에 있을 창립 총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가 결정된 3월 29일 저희 한국간사회 정기총회 날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12시부터 2시까지 63빌딩 중연회장에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이기 힘든데 저희 창립총회 오시고 또 우리 간사사회 정기총회 가시 2번 발걸음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발걸음으로 점심 드시고 바로 한국 간사회 정기총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3월 말까지 정회원 가입을 시킵니다. 일단 오늘 나가실 때 그 밴드에 태그해 주시면 자동으로 밴드 회원으로 가입이 되시고요. 그 밴드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들에게 저희가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레터를 보내드립니다. 거기 기지에서 보내주시면 정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요. 회장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칙 제정을 한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저희가 회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창립총회 전에 일정을 잡아서 전자투표로 투표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회장 선출하고 회칙 승인해서 윤리위원장, 특별위원장 선출까지 총회에서 마칠 겁니다. 오늘 이 창립총회가 이제 우리한테는 또 큰 과제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에서 발기인데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는데 이제는 창립총회 또 이제 박차를 가야 됩니다. 그 창립총회는 저희가 연회석이 150석에서 2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인원의 딱 2배만 오면 성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주변에 간사 한 2분만 교섭하고 포섭해서 모시고 오시면 성원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고시 간사를 만들었는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각인이 되셨다면 이거를 주변 간사분들한테 많이 전파해 주시고 오해를 하고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설득하셔서 함께 하자고 꼭 좀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혹시 우리 기자분들이나 회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에는 27일에 29일. 자료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3월 29일 저희 한국간사회 정기총회 63빌딩 대연회장 말고 중연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점심 식사 겸해서 창립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네요. 왜 고시 간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가?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기존 고시 한국 간사 뒤엎고 우리끼리 해보자.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인 한국간사회가 똑바로 서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간사회가 지금 정말 다른 단체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회비 꼬박꼬박 잘 내고 생업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여기 모이실 필요도 없죠. 그 한국 관사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년 관사가 우리 회비 똑바로 쓰는지, 우리의 업역 수와 우리의 업역 확대를 위해서 우리 조직이 잘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고 잘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다른 길로 가시면 이쪽 길로 가셔야 된다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고시간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 선배 간사님께서 오랜 동안 고시간사 연구를 하시면서 실패한 이유는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 갖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저희가 행동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또다시 10년, 20년 뒤에 누군가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관세사 정말 이제는 형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황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이 또다시 누군가 일어서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한국고시간세사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알아보고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시고 충분한 설명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고시관세사회 회칙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발표에는 장철규 관세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7기 장철규입니다. 우리 한희성 간사님께서 갑자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특별히 난방을 안 틀어도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회에 이제 기둥이 될 회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회칙을 설계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오늘 이제 총회하기 전에 오늘 제일 많이 모이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칙 내용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저없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회원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유사단체 규정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지금 우리 세무사에는 한국 고시세무사에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 그다음에 이제 명예회원 이렇게 이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변은 정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모두 이제 회원이 되는 걸로. 다만 이제 특별회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교수,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인데 선출직은 포함하되 다만 이제 정무직은 회원이 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회원 자격을 일단은 관세사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회원으로 이제 하기로 이제 지금 안을 찾고 있고요. 그럼 이제 특별회원은 이제 관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인데 선출직은 포함한다. 이 관세사 자격은 없으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대된 자는 특별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제 본회의 선출직 임원이라면은 이제 회장 부회장이 될 것입니다. 본회의 회원 중에서 관세사의 정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 등 직접 관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 선임될 수 있는 걸로 해서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은 회장이나 부회장은 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회칙이 나중에 회칙안이 결정되고 총회에서 이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제 회칙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의결시켜야 되는데
일단 요 회원의 구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은 한번 의견을 좀 주셨으면은 제가 이제 설계하는 데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회칙은 우리 회의 근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작하기 전에 채워 넣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은 너무 이렇게 텍스트에서 발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나타서요. 저 세인관세 본인의 박병호라고 합니다. 15기입니다. 여기 대원의 자격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실 논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경험을 하자는 의견이 좀 많았었고, 그러다 보면 실제 우리가 오히려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요. 앞서 우리 한희선 간사님께서 고시 세무사회의 어떤 내용들, 우리 고시 세무사회가 실제 합격을 하고 나서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오히려 그 신입회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자리들이 매우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격을 합격하면 무조건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합격한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가든 또 다른 업체로 가든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부분들에 오히려 울타리가 되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좀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히려 확대하는 쪽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단에서는 기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좀 부과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또 다른 의견들이 말씀하시면 좀 토론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은 발긴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분위기 브레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25기 한지원입니다. 간단하게 그 박병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서 네, 저기 GBS에서 일하는 25기 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업 출신 관리사님 단이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30여 분이 지금 들어와서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고 저도 지금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회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박정민 관세사입니다. 그 특별위원회에 보면은 관세사 자격 있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관세사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세관 쪽이나 특히 세관이겠죠. 아니면 다른 쪽에 공무원을 진출해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이분들까지도 이제 회원을 넣기는 사실 우리가 회가 또 관세청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현업에 계신 이제 공무원 관세사분들도 이제 특별히 저기 회원으로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정회원으로는 좀 들어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 이제 고시관세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특별회원으로 의결권을 얻지만 특별회원을 해가지고 우리 회를 지지해주고 우리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우리 터울 안에 같이 있자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원을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26기 상승혁 관세자라고 합니다. 여기 다른 건 아니고 특별한 제도에 보면 관세자 자격이 없으나 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대의원의 의기를 통하여 추대될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 규정 같은 것들은 민주사회에 위한 변호사 모임에도 없고 한국세무사고시에도 있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 지금 대의원의 의결이라는 그런 절차를 굳이 두면서까지 해야 돼. 두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특별회원 개념에는 이제 공무원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조직에 동조를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지만 관세자 자격이 없고 이런 분들은 도울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정치권에 있는 분들 또는 무슨 어떤 이제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회를 발전시키는데 이분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회원은 못 되지만 우리하고 함께 토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이제 그 대의원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이분이 또 이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하고 딱 맞겠다 싶은데 또 대의원 누군가가 이제 이 사람은 안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하고 함께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제가 질문 취지를 잘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질문 취지는 대의원의 의결을 통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변호사 쪽이 보면은 이제 뭐 법학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예컨대 어떤 특정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떤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텐데 저희 한국 관세자 도시에만 특별히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추대진된 자를 한 이유가 뭔지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추천을 받는다 해서 다 들어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반대 의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견을 듣고 이제 대의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랬을 때 대의원들이 찬성을 하면 그때 이제 특별회원을 모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원이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네, 특별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비 문제인데요. 일단은 지금 요거는 유사단체의 규정들만 살짝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지금 세무고시회는 뭐 이렇게 회장하고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회원 7만 정도. 그럼 이제 연회비 개념이거든요. 민변에는 여기는 월회비 개념을 받고 있습니다. 월회비에 6년 차에서는 10만 원, 월 5년 차 이하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회는 이제 회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회칙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집행위원회라든지 대의원이 구성되면은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또 이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 제정하고 난 뒤에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번에 창립총회는 이제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이제 후원금 모집을 통해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후원해 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앞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회비 관련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논의되겠지만 혹시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델은 아마 이쪽 모델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제 금액은 좀 조정되더라고요. 넘어가시죠. 네,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이제 우리 회칙 안에는 이제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회의, 그다음에 총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임원들이 상시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이제 그 집행과 관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의원회의가 있는데, 대의원회는 이 집행위의 임원들하고 그다음에 기수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대의원회의를 하고, 이제 뭐 이사회 같은 개념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체 회원이 모여서 이제 그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총회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회의에 대해서 이제 이제 하는 안들은 이제 이런 안들인데요. 총회에서는 이제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 이렇게 중요 사항,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 사업계획의 심의, 승인, 선출직 임원의 선임, 그다음에 이제 본회 운영상 필요한 중요 사항을 총회에서 다루고요. 대의원회에서는 총회에 부의할 회칙의 개정안 또는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이제 총회에 붙여야 될 것들, 그다음에 이제 중요 건의사항으로서 이제 집행이사에서 의결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각종 내규들 제정이라든지 임시총회를 언제 하겠다 소집 결의, 기타 이제 총회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위원회는 이제 본회 활동 이런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관련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대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기수 대표는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기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표 한 분을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카톡방 만들어서 올려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요. 제가 그 기수 대표 하면 되나요? 아이 그러시면 여기서 그 기수는 여기서 선출할까요? 본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논의 양들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간세사회가 이제 투표를 서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일반 출신 간세사들이 출신 간세사들이 이제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또 선거를 하는데 장애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의결사항과 총회 의결사항하고 선출직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전자투표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회의 방식은 각종 회의들이 있는데, 회의 방식은 이제 대면 회의하고 비대면 회의를 병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현업이 급하니까 줌을 통해서 전자적인 회의를 하는 걸로 이제 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회는 또 모여서 해야 되겠죠. 뭐 임시총회라든지 아니면 뭐 대의원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의사를 내고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견 있으시죠? 네. 네. 앞서 강사님께서 기수 대표를 어떻게 뽑냐는 것을 보충말을 드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톡방에 사실 관심 없는 분들도 관심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고 내가 할게 또 너가 해라, 사실 논하기 쉽지 않은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 상임 이사를 두고 제2위원회 교육, 산업, 연구, 그 다음에 대외 협력, 제도 연구, 많은 분들의 참여가 좀 절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번 준비단에는 언론 기자 출신 분도 계시고요, 또 기재부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또 뭐 국회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각각의 산업 분야 또는 각각의 분야에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저희 집행부로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고 있고요. 또한
그게 아니라더라도 나는 연구에 좀 관심이 많다. 나는 제도 개선에 좀 관심이 많다.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의원 회의의 멤버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레터를 보낼 때 많은 자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그 회칙에 관해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회칙의 대충의 안은 이제 다 짜여져 있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보충해가지고 또 이제 한 달 정도 총회가 남았는데 그 동안에 또 이제 또 짜임새 있게 회칙을 준비해서 총회 때 회칙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회칙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의 기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준비되는 대로 한번 그 회칙안을 투표하기 전이라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에 워낙 밝으신 분이라서 앞으로도 한국고시관세사회 법률자문에 큰 도움이 되어주실 장철규 관세사님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회장 선거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고시관세사회 정회원으로는 오늘부터 앞서 들으신 밴드 가입을 통하여 가능하십니다. 정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인 명부를 3월 24일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투표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3월 26일, 27일 양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장과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으로 박기석 관세사님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박기석 관세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박기석 관세사님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우리 송은지 관세사님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은지 관세사님 일어나 주시고요. 참석자분들께서는 우리 송은지 관세사님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회장 선거 때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출마하실 분들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한꺼번에 출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회장하고 부회장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다음으로 우리 관세법인 6명의 대표 관세사님들께서 우리 시장 자정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관세사님들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신의 강철순 대표 관세사님, 한주의 한휘선 대표 관세사님, 세인의 박병호 대표 관세사님, 스카이브리지의 김덕용 대표 관세사님, A1의 황재호 대표 관세사님, 신한의 장승희 대표 관세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로 우신의 강철순 관세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기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참이라 자정상문을 수련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우리는 존립조차 위태로워져가는
관세사 시장을 수호하는데 솔선수범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해와 비판을 모두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통관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업계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설 것을 선서한다. 2. 관세사 업계의 공동 상생 발전을 위한 우리 역할의 첫 번째로 정부, 공공기관의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관세사에게 최저가 입찰제는 오로지 저가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덤핑 입찰을 초래하여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형의 전문 서비스를 단순 상품으로 취급하여 통관시장에서 전문성의 공백을 초래하는 제도이다. 3. 이에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의 최저 입찰 제도의 보완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최저가 입찰제를 빙자한 사실상의 덤핑 입찰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앞으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저 입찰 제도 부작용과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2023년 3월 2일 관세법인 우신 관세사 강철순. 관세법인 한주 관세사 한휘선. 세인관세법인 관세사 박병호. 관세법인 스카이브리지 대표관사 김덕용. 관세법인 A1 관세사 황재호.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관세사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 관세사님들께서 큰 결심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만큼 우리 시장의 전체 자정의 물결이 서서히 시작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국고시사회 창립준비단 대표인 한휘선 관세사님께서 대표로 발기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휘선 관세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공동으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고요. 한희성 관세사님께서 선창하시면 우리 참석자 여러분께서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선서 후에는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의지를 모아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 때부터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선서 발기인 대표 한희선 하면 같이 이름을 구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발기인 선서. 오늘 선서. 오늘 우리 발기인들은 한국고시관사회 창립을 결의하며 한국고시관사회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하나. 우리는 통관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자정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는 관세사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높여간다. 하나. 우리의 미래시장을 함께 개척한다. 하나. 우리는 관세사 전체의 권익과 단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2023년 3월 2일 발기인 대표 한휘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선서를 해주신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관세사로서 활동을 하신다면 선서의 내용대로 우리 전체의 권익이 신장되고 우리 모두가 단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고시관세사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